2023년 12월 10일 위험 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 그냥 한 4월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3월까지는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 같고요. 오픈 AI라고 하는 챗GPT 캐릭터, 그러니까 AI의 성장으로서 우리나라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럴 때 올라가는 건데 개별 종목은 그냥 박스권 안에서 많이 갇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5 월쯤에 이제 이게 하락하면 음 그때가 진짜 본 게임인 것 같아요. 여기서 급락이 나와 줘야만 그나마 시장이 금리 인하가 되면서 턴어라운드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좀 위험해지는 구간에 놓여 있다. 그래서 저는 파란색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박스권에서 그냥 작년에 있었던 그 고점, 그 정도에 머물 것 같아요. 일단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신용 위험, 한계 위험, 금융기 위험이 같이 연결돼 있고요. 리세션까지 그 어떤 나라든 간에 위험이 나올 건데 그 나라가 누구냐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금리 인상이 시작된 거, 이거 부정적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스와프 체결했는데 일본은 최저점, 우리는 고점인데 스와프를 체결했어요. 일본이 올라가면 우리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물음표예요. 왜 스와프를 지금 체결했지 일본하고? 기축 통화라는 건 알겠어요. 하려면 미국하고 해야죠. 왜냐하면 미국도 고금리고 우리나라도 고금리니까 미국이 내려오면 같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닌 거죠 지금. 이게 쪼끔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다. 그래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국하고 부동산, 미국에 공실률 많고 그간에 그냥 인플레이션 오면은 토목업이 많이 성장을 하는데 그 성장에 대한 반대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고금리 상황에서 이 대출을 막을 수 있냐의 게임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위에까지 연결되죠. 그다음에 이스라엘 교전이 중동 전쟁으로 확전이 될 수 있는 건데 빨리 이스라엘이 하마스 구역에 있는 그 가자 지구를 정리를 해 줘야 돼요. 그러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계속 얽매이게 되면은 조금 위험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시한을 제가 봤을 때는 내년 2월 전까지인 것 같아요. 2월 전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DS는 거의 동일하고요. 원달러율이 급등해요. 왜? 일본의 금리 인상 소식 때문에 4 월까지 금리 인상을 시작한다고 했고 우리는 스와프 체결입니다. 그럼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어떤 방향으로 튈지는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CDS가 조금 높아진 거 보여지시죠? CDS 조금 더 높아졌고 미국 거 보면 42.79, 여기 45.5, 그러니까 미국은 괜찮아졌어요. 이거는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터키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CDS는 떨어진 거라서 시장 금리는 좀 나아지고 있다. 가장 큰 게 고용은 괜찮았고요. 인플레이션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긍정적입니다. 근데 이게 디플레로 번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리꽂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완착륙돼서 0 에서 머물러 줘야 되는 거고, 중국은 지금 마이너스로 들어갔고요. 인제 그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나 안 깨지느냐, 진짜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중소기업 대출이 6일 전에 1천 조를 돌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예산을 얘기할게요. 650조 정도 됩니다. 658 조라고 얼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대출 잔액은 사상 최대고 연체율 파산 신청도 증가세가 되고 워크아웃 공개 해소된다. 그다음 외관 기업이 19.3 하면서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고 금리는 도리어 또 올라갔어요. 이게 문제예요. 10 월달까지 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 그러니까 가계대출까지도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게 시장에는 썩 좋지만은 않다. 그것 때문에 집을 못 사게 될 거고, 집을 못 사면 건축업도 힘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 중소형 은행 위험인데 대부업의 4년 만에 증가되고, 그러니까 정부 지원 대출 상품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빡빡해지고 있는 살얼음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동산발 연쇄부실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도 금융 감독 강화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내년도에 터질 거다라고 봅니다. 이게 2008 년도일 때 요거의 서프라임 모기지 그 점에 와 있다는 거, 이거 꼭 생각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주셔야 됩니다. 올해는 그나마 잘 마감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어차피 1 4분기 실적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나오고 개별 종목들은 쪼끔 재미없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착륙 확률과 경착륙 확률을 바꾼다고 했지만 결국엔 4대 6 에서 3대 7로 다시 바뀌었고요.
GPT 이거예요. 기술 혁신 이걸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이것도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구글이 금요일 날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거는 약간 이상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구글에 충격을 주면 주가도 또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글로벌 확산에 재개 대응책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고 금리 침체 없이도 금리 인하 불가능해요. 침체에 준하는 수준은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은행들에서 침체는 이야기하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헛방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주식시장이 제일 많이 들은 거는 침체 이후에 금리 인하기일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저는 그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환매를 대응을 하시는 걸 추천해 주고 개별 종목 추천도 적게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정리해 드리기로 했던 그 퀀트 투자는 조금 밀리고는 있는데 다음 주 전까지 정리를 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상한인데 1% 이제 넘어가 버리고 내년 4 월에 올라간대요. 그래서 최대폭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 18원 급락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다시 원 달러 환율이 18원 급락이랬는데 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참 힘들어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행의 시선 집중. 우리는 스와프 체결이니까 얘가 올라가면 우리도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좀 수출입에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국인데 그림자 금융으로 전염돼서 보이지 않는 파산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지방정부 부채가 제일 심각합니다. 심각한 지자체가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토지 매각도 20.5% 세입도 4%가 줄어 가지고 상당히 힘든 상태고 중국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은행 상업 부동산 대출액이 약 4조 원 정도 이게 노출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뭐 우리나라에 비교하면 그렇게 큰 건 아니죠. 그러나 은행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액 자체가 조금 조심스럽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4조 원이 아니라 4조 달러겠죠. 3조 달러라고 되어 있죠. 이거에 대야 인제 위험한 거고 4조 달러 가면 1,000 곱하면 4,000조 되잖아요. 그러면 위험한 거지 4조 원 갖고는 별로 큰 건 아니에요. 자 내년에 미국 주택 상승세는 완만할까? 올라갈 때는 올라가요. 근데 떨어지는 거는 급격히 떨어지니까 그게 같이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스라엘 가사 교전에서 왼쪽에서 이런 거 뭐 미국 하는 건 괜찮은데 오른쪽에 있는 이란이 중동 폭발할 것 이 내용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확전이 안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휴전 결의를 안 하고 빨리 가자지구 점령해서 그냥 넘어가 버려야 돼요. 안 넘어가 버리면 이게 확전이 되면서 중동 전체의 정세가 악화되고 그다음에 중동 오일 쇼크가 올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우려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일본이 금리 인상까지 같이 연결 해 버리면 진짜 위험해지겠죠. 내년도 한 4월 쯤일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시고 예 지금은 해지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해지 꼭 가져가시는데 해지의 자산을 대부분을 N으로 가져가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손실은 안 날 거고 이익만 남아 있는 구간으로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N 비율 높여 가면서 시장 대응하시고 현금 보유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한 30분 퍼센트까지 4월 전에 개별 순환매는 터질 거거든요. 그래서 터질 때 잘 대응해 주시길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